네, 여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새벽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지난번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관저 진입에 성공했고 오전 10시 반쯤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이곳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곳 공수처에 도착을 한 거죠.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인 10시 33분 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4분쯤 검정색 SUV와 제네시스 등 호성 행렬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서요. 이곳 공수처에는 약 10여 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당초 취재진은 저희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정문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곳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이동해서 취재진 앞에 서지는 않고 곧바로 청소하러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찍은 3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것으로 입장 발표를 가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육성 메시지 저희도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아마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라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그 내용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이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요. 윤 대통령 먼저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을 3번이나 쓰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 사태에 대해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국민들의 미래 이런 것에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자기는 현재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그 체포영장 집행이 오전에 시작되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에 윤 대통령 측은 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실제로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통령이 불법인 점을 알면서도 공수처 출석을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자진 출석했다 이렇게 강조한 셈입니다. 실제로 출석하면서 경호처의 경호도 이루어졌고 이 어떤 신변을 구속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앞서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집행이 현실화되자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법조계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행이 시작되자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이번 출석이 자진 출석인가요?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인가요? 네, 일단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출석이 당연히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번 공수처 청사 윤 대통령이 나온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 맞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요.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지만 이 불복 역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1차 집행이 있었는데 그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번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현재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공수처는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만
동안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호 경호본부장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경호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경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확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조사 상황이 궁금한데요. 공수처 3층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조사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게 대략 10시 45분 정도입니다. 공수처는 이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조사 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어떤 처장이나 차장과 면담하는 티타임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약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2배에 달하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승 차장이 이 질문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선임계를 제출한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 등이 입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현재 공수처의 조사에 대해서 여전히 출석은 했지만 영장이 무효고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오늘 조사에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조사가 마치면 이곳에서 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그래서 끝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렇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또 이 서울 구치소가 필요에 따라서 경호구역으로 바뀌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사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보면 이 공수처의 조사 방향과 질문을 대략적으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번 수색영장에도 적시된 제명인데요. 그 내용은 그동안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됐던 공수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할 목적으로 기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모두 오늘 공수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윤 대통령 수색영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직접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영장을 보면은 당초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던 유효 기간은 1월 21일, 그러니까 영장 발부일로부터 딱 2주였던 거로 나와 있고 또 구체적인 혐의들도 적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는 이번 영장 청구 과정 그리고 대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들을 입수해서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특수본의 이 공소장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당사자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결은 모두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검찰과 공수처의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 명령을 내렸다거나 혹은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고 제압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수처는 계속 오늘 캐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됐으니까 다음 수순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이 수사 속도에도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에 임할지 변수가 많고요. 또 이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레 오전 10시 반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내일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또 공수처로서는 조사할 기한이 조금 짧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또 구속영장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사실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이루어질까요? 네, 이제 수사팀의 조사가 시작된 지 막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법조계의 얘기를 좀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헌정사상 첫 체포영장 집행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석방을 하는 것은 조금 수사기관 입장에선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조금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이 체포영장에 비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의 혐의 소명 정도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다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매번 불응하고 이 공수처 수사도 여전히 계속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넓은 의미의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런 것을 석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공수처가 어디로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사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걸 두고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서부지법일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서 청구를 할까요? 네, 이 관할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구를 한다면 이 통상적으로는 같은 법원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법정, 그러니까 기소하는 기본적인 재판 관할지가 중앙지법이고, 내란죄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심사에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공수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새벽부터 진행됐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는데요. 새벽 4시 20분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도착해 있었고, 한 6시간 정도 지난 뒤인 10시 반쯤 영장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기자가 과정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집행은 새벽 4시 20분부터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벽 4시 20분 정도 되니까 저희 취재진이 가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뤄진 게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 12일 만에 이렇게 속속 집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시작을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일단 가장 바깥쪽에서 좀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관들의 진입을 좀 저지하기도 했고,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이들과 좀 대치를 하면서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수차례 확성기 등을 통해서 고지를 했고요. 1시간 반 정도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오전 5시 50분 정도부터는 이들에 대해 경찰이 해산 조치를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충돌도 있었고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채 실려가는 것으로 저희가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번에 이분들을 해산하고 나서 관저 내로 진입한 이후에는 1차 시도 때와는 달리 경호처와 경찰 혹은 군 부대에 적극적인 저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관저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전 9시쯤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번에는 넘지 못했던 관저의 문턱을 넘어서 관저 내에 진입했고, 이후 변호인단과 여러 가지 논의와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대한 고지, 그리고 논의, 협상 등을 거쳐서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체포 과정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장이 오전 10시 반쯤 집행이 됐고, 이 조금 전 11시부터는 이제 이곳 공수처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죠. 이 조사 상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장이 집행이 된 게 10시 33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차량을 타고 이곳 청사로 10시 40분쯤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곳 공수처에 들어가면서 어떤 기자들과 만나거나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통제된 뒷문을 통해서 이 청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현재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공수처 청사에 나오기 전에 육성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좀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라는 입장은 또 그대로라고 했는데, 그 영상 메시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짧은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고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이곳 공수처 정문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직접 서지는 않고 후문을 통해서 청사에 들어갔고요. 이를 대신해서 약 3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관저 내에서 오늘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새벽에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 측 인사는 이번 출석이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다, 자진 출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번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관저 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대통령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공수처 출석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되자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취재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